윤석열 대통령 탄핵 공방과 여론전. 지난 주말인 3월 15일 집회는 어쩌면 헌재에서의 판결 전 마지막 주말 집회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애국 세력과 반대한 민국 반란 세력들이 모두 최선을 다하는 치열한 여론 공방전이었고, 이를 보도하는 언론들도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뉴스와 칼럼 일색이던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도 찬반을 다루면서 좌익에 무게중심을 두는 등 여론 공방전이 더욱 가열되고 있습니다. 좌익들은 총동원령과 병행하여 애국 세력들의 여론 확산을 막기 위해 카톡과 유튜브에서 철저한 통제를 하면서 세병과 같은 작은 유튜브도 철저하게 알고리즘을 통한 노출을 통제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구독, 좋아요를 선택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진정한 한국 민주화의 봄을 알린 주말 집회. 현재 우리나라는 비록 국토 면적은 좁지만 분명한 사계절을 가진 아주 좋은 온대 지역에 위치하여 뚜렷한 계절의 변화, 절기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훌륭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다는 것을 실감할 때가 많다. 그래서 항상 3월 초중반이 되면 분명 봄이 오긴 했는데도 막상 기온은 겨울이 여전한 듯한 느낌, 즉 출래불사춘, 봄이 와도 봄 같지 않구나이라는 한문 용어가 생각나게 한다. 그런데 출래불사춘 유래가 한나라 원제 때 오랑캐에게 시집간 왕소군의 심정을 후대 당나라 시인 동방규가 대변하여 지은 시 호지무화초, 오랑캐 땅에는 꽃도 풀도 없으니 출래불사춘, 봄이 와도 봄 같지 않구나에서 봄이 와도 진정 봄을 느낄 수 없다는 것에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애매모호한 계절의 변곡점을 표현하는 출래불사춘도 그런 애절한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니, 단순히 기후적인 애매함만이 아니라 시대의 아픔도 함께 느낄 수 있다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지도 벌써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도 헌법재판소이야. 헌재에서는 탄핵에 대한 판결이 나오지 않고 소문만 무성하다. 하지만 그 소문은 탄핵 초기 문영배라는 찌질이가 당장이라도 탄핵 인용을 할 것 같이 험악한 분위기를 잡아가던 때와는 달리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어 이제 헌재 내의 좌익 재판관들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지검장 등 검사 3인을 8대0 전원일치로 탄핵 기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문영배 임의 선정개선 정정미 사인방들이 헌재에서 오히려 코너에 몰리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어서 좌익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그대로라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 탄핵 평결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고, 당초 좌익들이 기대하던 탄핵 인용을 통한 파면이 아니라 헌재 재판관들의 입장이 다 드러나는 기각보다는 전원일치 판결 속에 재판관들의 퇴임 후의 행보에 무리가 가지 않게 각하를 하는 게 더 좋은 선택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그러한 기류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문제는 그 8대0이라는 판결이 좌익들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라 애국 세력들에게 유리한 쪽의 8대0이라는 것이다. 그러니 자연 좌익 쪽에서는 막판 여론 흐리기 측면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등에 대한 8대0 탄핵 기각이 다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반대로 하기 위한 딜이었다는 등 말도 안 되는 헛소리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장 등에 대한 8대0 탄핵 기각 이후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주는 것을 보면 분명 이재명과 친한 문영배 등으로부터 헌재 내의 기류 변화에 대한 것을 실시간으로 전해 듣는 좌익들의 초조함을 감지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좋은 대안을 찾기 위해 문영배의 지연작전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 되고 있다. 그러나 지연 전술도 문영배 임의선의 임기 만료가 4월 18일로 다가오고 있어 좌익들로선 어쨌든 3월 하순에는 결판을 지어야 한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속말로 똥줄이 타는 쪽은 좌익들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좌익들은 지연작전을 펼치면서 지난 주말 대대적인 총동원령을 내려 나름 상당한 세력들을 끌어모았으며, 특히 전라도 지역에서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 마찬가지로 대대적인 총동원령이 발동되어 서울로 원정을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래서 지난 주말 집회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보았다. 조중동의 장외 집회 보도 온도차. 지난 주말 집회는 한국 현대사의 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쨌든 한국 언론을 대표하는 조중동 중
조선일보는 대략 2주 전부터 태세 전환하기 시작하였던 반면 동아중앙은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무게중심을 두면서 친좌익적 뉴스와 칼럼들 일색이던 것에서 지난 토요일 장외 집회를 계기로 일단 탄핵에 대한 뉴스를 찬반을 같이 취급하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탄핵 찬성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고 동아중앙 중에서도 중앙이 더 좌편향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동아중앙 간 온도차에 대해서는 중앙일보가 사주인 홍석형과 그 아들 홍정도가 완전 좌익인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데다. 중앙과 JTBC는 지난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에도 좌익 손석희를 JTBC의 사장으로 앉혀 탄핵 선봉에 섰던 이력이 있는 만큼 중앙일보와 JTBC는 돌아오기에는 너무 먼 좌익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본다. 중앙일보의 이러한 노선은 사실상 노조가 경영을 장악하고 있는 MBC와 동급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이며 최근에는 문재인 정권하에 막대한 정부 광고로 수익을 내던 경영구도가 정권이 바뀌면서 끈이 떨어지자 대규모 적자를 이겨내지 못하고 많은 직원들을 정리해고하고도 부족하여 최근 뉴스에 의하면 중국으로부터 1,000억 원대 투자를 받아 연명하고 있다 하니 단순 좌익을 넘어 카카오톡과 마찬가지로 거의 중국 자본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좀비 언론이 되어가고 있다고 보아야 할 듯하다. 지난 주말 집회를 다루는 정도에서 조중동의 차별성을 짚어보았더니 조선일보보다 더 보수 색채가 강한 뉴데일리와 아시아투데이까지 범위를 넓혀보면 그 보수적 색채의 강도에 따라 아시아투데이, 뉴데일리,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순이 아닐까 한다. 그런 만큼 지난 토요일 집회를 보도하는 자세도 달랐는데 그 중에서 가장 뚜렷한 보수 색채를 가진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중심에 놓고 다른 신문들의 보도를 보완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보려 한다.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아시아투데이와 뉴데일리 간에도 차이가 눈에 띄는데 같은 애국 세력에 비중을 두는 경우에도 아시아투데이는 광화문 집회 위주로 보도하는데 비해 뉴데일리는 세이브 코리아를 상대적으로 더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보수를 자칭하는 사람들도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탄핵 반대만 하면 됐지. 왜 세이브 코리아에 대해 분별하려 하느냐고 따진다. 그러나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고 나면 국민의힘 내에서부터 탄핵 이후 국면의 주도권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도 비록 국민들의 압도적 여망으로 석방과 탄핵의 굴레에서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이제 남은 윤석열의 시간은 겨우 2년이 채 안 된다는 측면에서 시간이 갈수록 정권 후반기 레임덕 현상을 피하기 힘들어질 것이므로 지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견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세이브 코리아 집회를 주도하는 소년보 목사나 전한길 강사의 경우 광화문 세력이 반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인 확고한 자유우파 노선인 반면 세이브 코리아 대통령 변호인당 국민의힘은 적절한 타협 노선에다 전한길은 김대중 노무현을 존경하는 입장이다 보니 어쩌면 더 치열한 노선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 부분은 많은 논쟁거리가 있으므로 여기서는 이 정도로 하고 차차 다뤄나가기로 하겠다. 좌익들의 최후 발악. 이 과정에서 흥미로운 뉴스는 좌익 여론의 선봉장인 김어준이 운영하는 여론조사 꽃에서 기존에 보통 여론조사가 표본수를 1,000명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2,000명 정도이던 표본을 3,000명 이상으로 늘려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1.8%포인트로 보다 정밀한 신뢰도를 바탕으로 좌익들 집권을 위한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하였다는 것이다. 이런 것을 보면 지난 3.1절 집회 이후 좌익들이 얼마나 혼비백산했었던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아무튼 좌익들도 그들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과정을 통해 그야말로 계몽이 되어 너무 많은 진실을 알아버렸다는 것과 애국 세력의 주축으로 등장한 2030 젊은 세대들이 완전히 깨우치지 않은 상태에서도 애국 세력이 이 정도로 압도적인데 젊은 층들의 깨우침이 더 확장되어가는 추세여서 앞으로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주요 선거에서 좌익들은 필패의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